만일 최초의 것 이후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자로부터 비롯하여 존재할 것인즉 직접 아니면 중간자를 거쳐 전자와 소통하게 될 것이니 곧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서가 존재해야만 할 것이다. 그로서 두 번째 존재는 첫 번째 존재와 직접 소통하고 세 번째 존재는 두 번째 존재와 직접 소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에 앞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서 그것은 순수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다르기 때문이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것은 그것으로 비롯된 존재들과 혼동될 수 없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그런 모든 것들 곁에 함께 존재할 수 있으니 그것은 존재 중의 존재로서 하나이기에 다른 어떤 존재로서 하나가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하나로 있다는 표현 역시 옳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개념도 없고 지식도 없다. 그것은 도대체 존재 저편에 있다고 말해질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단순하지 않다면 외부로부터의 모든 우연함과 뒤섞임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어 결코 시원으로 이해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장 자족적이요 순수함에 있으니 모든 것의 최초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아닌 것은 그에 앞서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니 더 이상 순수한 것이 아니요 차라리 그에 앞선 정작 순수한 것 이후에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기껏 전자로부터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과연 순수한 의미로서의 하나는 홀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순수한 것이 또 달리 존재하기라도 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를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말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상 육체적 관념에서 둘로 나누어 말하지 않으며 저 하나를 가리켜 첫 번째 육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일찍이 순수한 육체에 대해 언급한 적조차 없으니 그것은 되어가는 것으로서 육체를 말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요. 따라서 육체는 시원이 아니다. 시원이란 되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것은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도대체 존재하는 하나이니 저편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만일 첫 번째 이후 당장 뒤따르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자면 최소한 그것은 순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차라리 그것은 하나의 다수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하나의 다수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물론 저 첫 번째에게서 나왔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어떤 우발적 조건에 기인하여 존재하기라도 한다면 저 첫 번째는 더 이상 모든 것의 시원일 수 없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저 첫 번째로부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단 말인가? 만일 저 첫 번째가 완전한 것이라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앞선 완전한 것이며 능력에서도 첫 번째일 것인즉 그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비해 능력이 뛰어나며 그 밖에 다른 능력들은 저마다의 능력만큼 저 앞선 것을 닮아 채워진 것이라 본다.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의 짠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 마침내 결실을 맺듯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이때 그와 같이 결실을 맺는 것은 어떤 선택의지를 가지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지 없이도 그렇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혼이 없는 것들조차도 지니고 있는 능력만큼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줄 수 있다. 이는 마치 불이 다른 무엇을 뜨겁게 하고 눈이 차갑게 하는 것과 같이 조제한 약이 다른 것에게 자신에게서 낼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그 능력을 따라 시원을 닮음으로써 그의 영원하고 선한 가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저 가장 충만한 것이자 첫 번째 선이 자신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경멸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경우에도 말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시원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과연 그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는데
달리 그와 대립하여 존재하는 다른 것들 가운데 하나가 어찌 따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처음 생겨난 것, 곧 저 최초의 것에 뒤따르는 두 번째 정신도 아주 높은 자리에 위치해야만 하는데 그것도 그 이후에 생겨날 다른 것들보다 탁월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정신을 낳는 것 자체라고 본다면 그에게서 나아진 것은 정신에 비해 결함이 있겠지만 한편 정신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 정신과 같은 모습을 닮아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작 낳는 것은 정신 너머에 존재하니 그것은 앞서 사유할 것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정신은 사유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정신의 능력은 사유다. 사유는 한편 사유될 대상을 바라보자마자 그것을 향하여 제 몸을 돌려 당장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어 완전해지려고 한다. 다른 한편 사유는 마치 우리의 시선처럼 앞서 불확정적이지만 사유하게 될 대상으로 말미암아 고정된다. 그 때문에 불확정적인 둘과 하나로부터 여러 가지 형상과 숫자들이 나온다고들 한다. 이 모든 활동이 정신에서 이루어진다. 그 때문에 정신은 순수하지 않고 복잡하다. 사유하는 동안 이미 알아본 것들의 결합을 꾀하니 다수를 추구하는 셈이다. 정신은 나아가 사유된 것 자체라고도 간주하지만 달리 사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정신은 이미 무리다. 또한 정신은 사유된 것과 다르다고 보니 사유된 것은 정신에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애초에 사유된 것으로부터 정신이 사유하는 정신이 되는가? 사유된 것은 실상 제 자신으로 머물러 있는 중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마치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나 생각한 것이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듯이 말이다. 그렇다고 사유된 것이 마치 무감각하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상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헤아려지는 상태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생명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본다는 상태다. 그리하여 그런 상태는 항상 자신을 자각감을 뜻한다. 그렇게 저 최초의 것이 진정 자각에 머물러 있는 한 영원히 안정된 상태에서의 의식을 가짐으로 두 번째 정신이 취하는 사유와 다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만일 그 최초의 것 곁에 머물러 있는 어떤 것이 그 안에서 생겨난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이미 거기에 최대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그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그의 고유한 것으로 남아있으면서 나중에 그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것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야 저 최초의 것은 사유되는 것으로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반면 생겨나게 된 것은 정신이다. 사유는 존재하면서 동시에 사유를 계속하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정신이 된 셈이다. 이때 정신은 마치 사유된 것으로서 동시에 최초의 것처럼 곧 그것을 닮은 것 혹은 모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초의 것에 머무르면서 동시에 생겨나는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현실태에 달려있다. 현실태는 존재를 실현하지만 또한 저마다 존재하는 것과의 구별을 꾀한다. 또한 존재 실현이 한편 각자가 실현하는 능력에 뒤따르듯 각자에게 맡겨져 있긴 하지만 한편 최초의 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와 같이 존재를 실현하는 능력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와는 다르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불의 경우 불의 현실태는 따뜻함의 본질을 완성시키는 그 무엇이라고 보지만 또한 그것은 이미 최초의 것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최초의 것으로부터 힘을 얻어 여전히 불로 머물러 있는 동안 그 본성을 따라서 타고난 역량을 발휘하는 셈이다.
그와 같이 저 위의 세계에서도 벌어질 것인즉 또한 많은 것이 앞서 거기서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그의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그의 고유한 것으로 남아있으면서 그의 내면에 자리하는 완전함과 그에게 함께하는 현실때 또한 같이 지니게 된다. 이때 생겨난 현실때가 자립제로 서게 되면서 그것은 마치 저 첫 번째의 거대한 가능태 덕택에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거대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있음과 본질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편의 세계는 존재의 저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세상 만물의 가능태도 있는가 하면 모든 것들도 이미 존재한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저편의 세계는 모든 것들의 저편을 뜻하며 결국 존재의 저편을 뜻한다. 그래서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존재들의 앞서 존재되는 하나의 존재하는 그런 것들처럼 존재하지 않고 차라리 존재 저편에 있다고 말해야만 한다. 이는 정신에게도 해당되거니와 결국 정신적인 것은 저편의 세계에 속한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죽은 것도 아니며 생명이 없는 것도 아니며 사유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신이란 존재와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은 감성이 감지하는 사물 곁에 머무르듯이 이 세상의 구체적 사물 곁에 머무르지 않고 그에 앞서 존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이라 일컫는 그것은 비록 스스로 구체적 사물의 형상을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을 알아본다. 그러면 형상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체적 대상들과 함께 존재하는 동안 그런 대상들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들과 하나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옛 서한 역시도 결코 물질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구체적 대상들을 취급한다.